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일단은 결렬된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민심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예정됐던 그 유세 일정을 일단 취소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조금 전엔 저희가 또 그 현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의 오늘 입장을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단일화와 관련해서 결렬 통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단일화의 그런 추진 의사를 접지는 않겠다. 끝까지 일단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과정을 좀 세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월 13일 날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을 했고 안 후보가 그리고 20일이죠. 20일 날 일주일 전인데 결렬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혀 없었다라고 방금 나왔었잖아요. YTN에. 안 후보가 이제 직접 얘기한 건데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아무런 회동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후보끼리는 회동이 없었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실무진 차원에서는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청년 보좌역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인데 이 자료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나름의 그동안에 쭉 이제 경과를 올린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면은 아무튼 뭐 그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소한도의 그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안 후보 측에서는 그게 성의가 없다라고 본 것 같고 20일 날 결렬이 선언됐는데 20일부터 이제 또 27일 오늘까지는 상당히 많은 회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서 지금 아까 이제 윤 후보가 얘기했던 게 그 전권 대리인 이른바 장제원 의원 얘기도 나왔고 이태규 본부장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나 어쨌든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던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은 곤란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얘기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은 아마 그 전권 대리인 같은 건 뭐 없다고 아까 안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이태규 의원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후보에게 보고가 덜 됐거나 안 후보에게 아니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양측의 그런 기본적인 이 단일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안 후보 쪽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안 후보 입장을 좀 전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바로 그 답변을 좀 편집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서 안철수 후보의 이 관련된 발언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 발언 준비된 걸 좀 듣고 또 대담을 이어가 볼까요? 거의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립 서비스만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언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발언은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 립 서비스란 발언이 있었고요. 앞서 저희가 좀 생중계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오늘 지금 유세 중에 그 백브리핑 형식으로 지금 기자들에게 답변한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이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측 의원과 만난 것으로는 확인됐다라고 이건 확인을 해줬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말씀하셨던 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경선 방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답이 없었다. 그래서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3주 연속 일요일마다 단일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사실상 단일화 얘기는
끝난 걸로 보는 게 정치적으로는 끝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무슨 1%의 가능성은 물론 남한은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단일화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다음에 미처 지금 막 안철수 후보 얘기가 아까 순천인가 전남 유세 현장에서 나온 그때 기자들하고 일문 읽다 보니까 네. 핵심은 국민 경선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막후 교섭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시종일관 무시당해 왔다. 립 서비스만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원래 혼단이 깨지고 나면 양측에서 나온 얘기 조금씩 다릅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걸 종합해 보자면 단일화 의지는 분명히 전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양측에서 밀도 있고 진전 있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어젯밤에 뭔가 안 후보가 완주 의지를 철회할 명분을 달라라고 뭐 전권 대사가 됐든 이태규 의원이 됐든 그 명칭은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갔는데 그 과정에서 소통은 좀 깔끔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그 키워드는 자 그러면 안 후보가 제기했던 내가 힘주어 말했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윤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아마 윤 후보 측은 추측컨대 그거 우리 둘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전화가 뭐 문자 폭탄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이런 얘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측근들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이 공개된다는 것은 이제 정말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건너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함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있다면. 그런데 지금 양측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봐서 특히 윤 후보 측에서는 내가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어서 결렬에 이르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 전통적 지지층을 그런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나마 결집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전남 순천 말씀하셨는데 앞서 그 안철수 후보는 전남 여수에서 현장 유세하다가 네네. 브리핑을 했고요. 그때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던 화면이 밑그림이 혹시라도 준비가 되면 제작진께서는 좀 같이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생중계 그 중에 저희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감정이 좀 상한 게 있다라는 걸 저도 좀 느꼈던 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좀 보여주면서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전화가 오고 있다. 이거는 좀 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당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게 감정이 좀 많이 상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자 폭탄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 네. 폭탄도 오고 전화가 너무 와서 이 열이 나가지고 뭐 전화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우리 이광현 소장 말씀처럼 뭐 전화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신뢰와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여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며칠 전 얘기인데 단판 결렬되고 난 다음에 단판 하려고 하는데 단판은 통 큰 사람과 통 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어떻게 단판을 지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도가 됐는데 그런 식의 발언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유의 발언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안 후보로서는 대단히 감정이 상했던 건데 전 감정이 상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지금 쭉 나오는 정리됐던 걸 보면요. 안 후보는 어쨌든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면 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월 20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는데 그날 어쨌든 아침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통화 불발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 후보가 전화를 했는데 안 후보 측에서 그러면 실무진을 정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 기다리겠다 윤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리고 나서 바로 단일화 결렬 선언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어쨌든 접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안 후보 아까 순천에서 얘기한 여수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근데 나름 어쨌든 이태규 의원에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던 건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야말로 이제 서로의 주장이 다른 건데 저도 오늘 윤 후보가 한 말은 저는 그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 후보가 없는 말을 만들어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무시했다, 전혀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안 후보 측에서 어쨌든 단일화 결렬은 윤 후보 쪽에 있다 책임이 그 부분을 강조하려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결국 어떻게 보면 핵심은 그동안 쭉 거론되었던 그 단일화 방법일 겁니다.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윤석열 후보 측이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그 투표용지 인쇄가 내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2차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게 지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일까지는 열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까지는 그것보다 더 안 남은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을 합니까? 네. 하루나 이틀이면 여론조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문안 축조 작업 이런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우선 작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때 해놓은 패턴이 있고요. 마음만 있으면,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문안 축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2군데 또는 4군데쯤의 여론조사 기관에 나눠서 실시하고 길게 잡아도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고요. 그 이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조금 상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2월 13일이었던가요?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먼저 주도권을 쥐고 제안했을 때 윤 후보는 아마 여러 가지 것을 망설이거나 고민했겠죠. 정말 경쟁력 조사를 하면 내가 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을 건데 그러다 지지율이 빠지니까 지금 다급해가지고 막 서두는 모양새잖아요. 국민들께 비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시험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2, 3일 남겨두고 벼락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화급하게 쫓겨가면서 해야 하는 것. 거기에서 무슨 단일화, 정치연합, 세력연합, 공동정부, 새정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걸 과연 국민들께서 읽을 수 있으실까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면 첫 제안 받았을 때 통 크게 합시다.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우리 일단 만납시다. 그리고 얘기하게 하면 되죠 했는데 그로부터 2주일, 보름이 허송됐거든요. 다 늦게 와서 이러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될 것이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소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안철수 후보가 또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제안을 할 때 지난 그 서울 보궐선거 때 방식을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쟁력과 적합도를 50%씩 여론조사에 나눠서 취합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수용을 했다면 물리적으로 충분히 경선을 통한 방식도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방식도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런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뿐더러 방금 앵커께서 네. 설명해 주신 그 방식이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해서 서울시장 오세훈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할 때 했던 방식인데 네. 국민의힘이 제안했고 안 후보가 동의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그 지지율 격차가 현격하게 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난 후보들끼리 여론조사 경선을 또다시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게 말이죠. 네.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후보의 경우는 일단 13일 날 단일화 경선을 제안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단 얼마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결렬선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뭐 전혀 성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명분일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4.7 재보궐선거 때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지금 워낙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른바 역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낮은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구분이 쉬워지는 거죠. 네. 오세훈과 안철수 때는 누가 되는 게 민주당에 유리한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그런 판단, 적어도 그런 영역에서 본다면 판단하기 쉬운 거라거든요. 그다음 국민의힘은 이걸 선택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역선택이 얼마나 전체적인 그 승패에 영향을 끼치느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사이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수량적으로 판단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거를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역선택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치와 이념을 전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 같은 걸 전제하고 이른바 공동정부가 되고 무엇이 되건 그렇게 하는 걸 그런 걸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협상하기는 이쪽에서 그냥 100%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 협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거는 단일화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단일화 내가 제안한 걸 받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결론이다라는 명분 쌓기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협상이 아닌 거죠. 그건 네. 통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책임이 안 후보에게 전혀 없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 안철수 후보 측 어떻게 보면 조금씩 결이 다른 그런 해명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추후에 또 어떻게 좀
그 경과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여론의 판세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뉴스원과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좀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뉴스원이 의뢰를 했고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2.4%, 윤석열 후보가 42.4%, 이재명 후보가 40.2%, 안철수 후보가 9%, 심상정 후보가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음 KBS와 한국리서치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네, KBS가 의뢰를 했고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4월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39.8%, 윤석열 후보 39.8%로 소수점 자리까지 지금 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이 동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픽 CBS와 서던포스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준비가 되는 대로 그래픽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뭐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CBS와 서던포스트의 조사 결과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두 후보, 양강 후보의 오차 범위 안에서 격차가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쭉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초박빙도 아니고 네. 아까 KBS 조사치가 아주 상징적이네요. 네, 39.8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똑같게 네. 나왔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경우의 수에서나 가능한데 실제 나왔네요. 네. 이런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누가 이기는 걸로 나와도 결코 이상할 게 없다. 오차 범위에서도 하단에 완전히 딱 붙어 있고 누가 이겼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숫자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고요. 네, 지금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선거가 열흘 아흘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한 1, 2주일 전까지 비교적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다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는 조금 내려서는 듯한 지점에 현재 와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약간 올라가는 듯한 조짐입니다. 이것을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대목은 있습니다만 네. 그래프의 끝선의 움직임상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위로 가는 추세고 윤 후보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아직 선거가 몇 달 남았다면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다시 큰 게 생기지 않는다면 이 추세 끝선을 바꾸는 것은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고 누구도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이 후보에게도 그동안은 꽤 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면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단일화 결렬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네. 기대를 좀 걸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거의 끝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재결집을 해야겠다. 역작용이나 반작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정말 그 우위를 좀 평가하기 좀 힘든 초박빙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죠. 네. 지금 이렇게 선거 열을 앞두고 지금 지지율 격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그것도 뭐 1%도 안 되는 차이니까 이런 선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열흘이 어느 때 열흘보다 긴 시간일 수 있어요. 지금 토론회도 3월 2일 날 한번 남았죠.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이 지금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추세상으로 볼 때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는 게 좀 많다 하더라도 네. 좀 약간 불리한 쪽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단일화 불발이 하나의 기점이 된 것 같아요. 3월 20일 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가 선언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거 심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뭔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윤 후보 쪽은 뭔가 이기는 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그 반사 효과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무튼 간에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윤 후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든지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열흘 동안 이 단일화에 관련된 것도요. 여전히 좀 불씨가 살아있다고 봐요.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됐으면은 단일화는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번 선거가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많이 일어나요. 이례적인 게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흘 남은 정도에 얼마든지 이 단일화에 관련돼서만도 좀 변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양쪽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뭔가 디테일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낮았다는 건 분명한데 선거 며칠 전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단정하기 어렵다, 단일화. 그래서 단일화가 물론 여러 가지 이런 피로감 때문에 단일화가 돼도 별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번 단일화가 워낙 극적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또 된다면은 이건 다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예. 짧게 하면 투표용지 인쇄라는 골든 아워를 보면 오늘이 가장 적기죠. 네. 그래서 안 후보가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나는 후보 등록은 했으나 오늘부로 체류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정부를 한다. 약속을 이게 가장 좋은 모양새일 겁니다. 오늘을 넘겼다고 해서 단일화가 무산되는 건 아니죠. 다만 현재 중요한 것은 양측의 감정적인 상태나 최대 쟁점이 무엇인지 아직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 중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자세를 선회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단일화의 피로도가 커져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심리적 이펙트는 충분히 가져올 수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조금씩 엷어지는 게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겠죠. 네,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의 쭉 전례를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최대한 어느 여야 모두 여론조사 격차를 좀 벌려놓고 이게 민심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거를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초박빙 양상이니까 쉽지 않은 판세인데 결국은 지금 이번 주 오는 월요일부터 이 한 주간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3월 2일 날까지 조사한 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발표할 수 없는 거고. 이번 주에 단일화 오늘 어쨌든 다시 이제 제안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 후보가. 이번 주 이 상황을 보고 또 여론조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3월 2일 그날이 이제 토론회란 말이에요. 토론회를 하는데 그날 조사한 것까지만 나올 수가 발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가 온전하게 다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밤에 할 테니까. 근데 아무튼 3월 2일, 오늘 27일이니까 28, 1, 2, 3일 동안 이게 아마 상당히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각인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단일화 관련해서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론의 추이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너무 긴박하고 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